학교 과제를 위해서 피츠버그 대학의 학생들이 야외에서 공포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미이라가 한 여자를 쫓아가는 장면인데 아무래도 잘 풀리지 않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의뢰 이런 영화들이 그렇듯이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세상에는 좀비들이 창궐하게 됩니다. 라디오에서 긴급 뉴스가 나오지만 학생들은 믿지 않죠. 누구라도 무덤 속 시체가 갑자기 살아난다는 뉴스를 접한다면 처음에는 당연히 못 믿겠죠. 하지만 숲속에서 이상한 괴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에 동요한 학생들은 다 같이 캠핑카에 올라타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몇몇은 헤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카메라로 찍고 있던 제이슨.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데보라를 데리러 가기 위해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향하게 됩니다. 그녀는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속이 타네요. 그런 그녀를 위해서 제이슨은 그녀와 함께 그녀의 가족들을 찾기 위해 데보라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 영화는 사실 매우 독특한 영화예요. 영화의 기본 줄거리와 클리셰는 좀비물이지만 촬영 기법 자체는 파운드 푸티지를 차용하고 있고 이동하면서 겪는 상황과 만나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로드무비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죠. 좀비와 파운드 푸티지의 만남이라는 모습에서 스페인 영화 아리시를 떠올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전력 질주가 아니라 옛날처럼 느릿느릿하게 다가오는 게 특징이겠네요. 영화에서 감독의 의지는 매우 확고해 보입니다. 시체가 빠르게 움직이는 게 말이나 되냐고 말하는 초반부의 대사에서 감독의 고집을 엿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영화가 가지는 의미는 대체 뭘까요? 단순히 감독이 요즘 좀비 영화에 대한 비판을 위해 이렇게 지루한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단순히 이런 영화를 고르지는 않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영화의 가장 첫 시작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좀비 사태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건 현장. 이곳에서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깨어나 다른 사람들을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좀비에게 물리게 되고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 장면은 원래 언론에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상을 찍은 카메라맨이 원본을 직접 공개하면서 영화 속 세상에 나오게 된 영상입니다. 이후 주인공들은 계속해서 겪는 현실과 언론에서 알려주는 뉴스 속 정보의 갭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이슨은 진실을 알려야만 하며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서 자신들이 겪는 모든 것들을 영상으로 남깁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보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정보들이 100% 진실일까요? 물론 당연히 아니라고 말하실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의 양상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더욱이 여기에 카메라가 끼어든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죠. 카메라 렌즈를 사이에 두고 촬영 대상과 촬영자 사이에는 메꿀 수 없는 단절이 생겨버립니다. 게다가 편집으로 인해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생기죠. 영화에선 크게 세 가지의 사실이 존재합니다. 정부기관이 통제하는 언론의 뉴스,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영상, 그리고 주인공들이 겪는 실제 상황. 수많은 말들이 서로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잡음 속에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제대로 된 진실은 결국 잔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해집니다. 더욱 큰 문제는 아무래도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객관성을 잃어버린 채 어느 한쪽, 정확히는 정부의 꼭두가시처럼 움직이는 언론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영화에선 언론이 사실과는 전혀 다른 정보를 뉴스를 통해 알려주고 있죠. 왠지 국내의 현실과도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 조금은 씁쓸하기도 합니다. 영화에는 너무나 상반되는 두 조직이 나와요. 흑인들로만 이루어진 생존자 집단은 처음엔 주인공들을 총으로 위협합니다. 하지만 집단 내에서 죽은 자가 좀비가 되고 처음에는 백인들로 이루어진 주인공 일행을 탐탁치 않아 했던 것 같았던 그들은 데보라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 필요한 식량을 나눠준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만난 군인들은 정반대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니만큼 주인공 일행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그런 그들을 비웃듯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식량을 빼앗고 가버리죠. 전 이 대조가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극한 상황이 닥쳐오자 자신들을 도와준 대가로 순순히 요구를 들어주는 민간 집단과 오로지 자신들만의 안위를 위해서 민간인을 약탈하는 정부 집단. 누가 봐도 감독의 비판이 돋보이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대조해도 어색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은 씁쓸해지네요. 이 영상이 영화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